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사회복지 법제로운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할게요. 1번 봅니다. 사회복지법의 개념이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관점에 따라 개념이 다양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과연 사회복지 관련 법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제론에서 배우는 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뭐 최저임금법 같은 것도 사회복지 관련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관점이냐 정치적이냐 진짜 사회복지 관점이냐에 따라서 이 복지에 대한 이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사회복지법은 헌법을 구체화하였다. 맞는 얘기죠. 헌법에 특히 이제 34조 조항, 이 생존권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 자, 사회복지법은 공사법의 성격이 혼재된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우리 그렇게 배웠죠. 헌법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서 사회보장, 사회복지라고 하는 용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실정법상 사회보장의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사회보장의 정의를 내리고 있죠. 사회보장이란 건 사회적 위험, 즉 우리 배웠어요. 사실, 장로질, 양출빈. 보면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빈곤, 사망, 이게 사회적 위험 8가지라 그랬죠. 사실, 장로질, 양출빈. 모든 국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제도 말한다. 자, 2번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적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우선 적용되어진다. 둘 경우에는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이 일반법이고 사회복지사업법이 특별법이죠. 그럼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먼저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영역의 법제는 실체적인 규정만 두고 절차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자, 사회복지법은 실체적, 수속적, 절차적 이 세 가지 권리 체계를 다 두고 있죠. 이 규범 체계를요. 국민연금법은 공공부조가 아니고 이건 대표적인 사회보험 관련 입법이죠. 공공부조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그렇죠? 장애인연금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공공부조 관련법에 해당하죠. 국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의 충돌이 있으면 국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진다. 우리가 우선 원칙의 상충 시 적용 순서가 신법인 특별법, 국법인 특별법, 신법인 특별법, 국법인 일반법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다시 이게 신법인 특별법, 국법인 특별법, 그다음 신법인 일반법입니다. 특별법이 아니고 고치시고요. 전법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전에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헌법도 법원입니다. 성문법의 최상위 법원이 헌법이에요. 그죠? 법원이라는 건 법의 존재 형식이라 그랬죠? 성문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라고 하는 이런 위계적 구조를 갖고 있죠. 3번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헌법상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 사회복지법이다. 우리 11회 시험 문제 나왔던 예를 살짝 또 쓴 거예요. 사회복지법은 단일법전 형식이 아니라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그래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법이 많죠. 그리고 계속 또 늘어납니다. 개별법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저임금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된다. 우리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 있는데 형식적 의미와 협의적 의미에서 사회복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법규, 실제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된 모든 법들.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 배우냐면 형식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법만 공부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 의미는 명칭에 상관없이 법의 내용, 목적, 기능 등이 사회복지 관련 가치, 즉 사회정의, 사회형평성, 사회연대, 사회통합 등을 이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법들, 최저임금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뭐 학교사회사업법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전부 다 뭐다? 사회복지 관련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 사회법 맞아요. 과실책임 원칙에 기초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우리 이제 시민법과 사회법의 특징. 우리가 사회복지법은 무과실 책임 원칙입니다. 과실 책임이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시민법은 이제 산업화 때 이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것이 이제 근현대 들어와서 이제 수종시민법, 그걸 다른 말로 사회법 체제로 바뀌죠. 계약자의 원칙이 계약 간섭해갖고 당사자들 간의 계약 안에 국가가 개입하게 됐습니다. 사유재산 불가침의 원칙에 어떻게 이제 국가가 어떻게 그 사유재산에 이제 간섭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 불가침이 아니고 소유권에 대한 어떻게 간섭을 국가가 하기 시작했고, 과실 책임이 아니고 이제 지금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건 여러분 읽어봐 주시고, 사회복지법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이 계약 간섭의 원칙과 그 다음에 소유권 제한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무과실 책임의 원칙, 이 세 가지가 이제 포함돼서 만들어진 법 체계예요. 법원 1번 조례를 필수적으로 제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들,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 조직에 관한 사항들,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운영의 법령에 관한 사항들, 아동위원회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들,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 판매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 돼 있죠. 이거 보시면요, 우리 법의 내용들 나와요. 이 법제로는 사실 강의가 참 그래요. 이게 법정으로는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 거라서. 자, 맨 마지막 내용만 여러분 뭔가요?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 판매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국가지자체, 그 밖에 공공단체 권한에 해당합니다. 그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제1항을 봤더니 국가지자체, 그 밖에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 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는 장애인이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조례로 정해서, 즉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조례로 정한다는 게 아니란 뜻이죠. 2번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국내법하고 국제법이 이제 성문법원이고, 국내법 안에 다시 헌법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었었죠. 관습이나 조리 같은 건 여러분 뭔가 이건 대표적인 불문법이죠. 그러니까 성문법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니은하고, 이게 이제 국제법이죠. 조약은 국제조약. 니은하고 리을, 대통령령도 뭔가요? 명령에 해당하는 거죠. 명령. 그래서 된다. 자, 3번 우리나라,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에요. 3번. 그 다음 우리나라의 법령 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시행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죠.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맞는 얘기죠. 법률은 이제 그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행정부, 즉 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의원 입법이라고 얘기하고 또 정부 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둘 다 여하튼지 간에 반드시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을 발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지? 이걸 집행명령이라고 하고,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공무원들한테만 대통령이 명하는 명이죠. 그러니까 집행명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되어지는 명령인데, 이것은 반드시 위임을 받아야 되는 거고, 법률에서. 근데 이제 공무원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정부의 수장.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한테만 발하는 명령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대해서 법률의 위임 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발하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이것도 집행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 법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정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번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례는 법률이나 명령보다 하위 법규법. 맞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의 규칙이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없습니다. 이게 지자체법,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 갖고 한번 볼게요. 이게 22조가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그러니까 주민한테 불이익되는 거야. 이런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돼 있고, 자,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맞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민은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제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5번. 사회복지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치법규로는 조례와 규칙을 들 수 있다. 대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이다.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칙으로 정의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라도 위법은 아니다. 자, 이거 위법이에요. 이거 보면은 3번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자치권의 전 권능성 때문에 자치 업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 분야를 대상하는 포괄성을 가진다. 다만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자체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 법령이다. 자, 무슨 말인지 되시죠? 주민은 복지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수익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우리 이게 5번을 보시면은요, 참 뭔지 참 이런 걸 왜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또한 단서로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단서 규정은 역으로 해석되어 제정되는 조례가, 그렇죠, 역으로 해석되어서 제정되는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주민에게 수익적인, 즉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그 제정이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임 없이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손해가 되는 것에, 주민들한테 손해가 되는 것은 니네들이 만들어 못 만드는데 이득되는 것은 만들어도 된다, 이런 의미죠. 6번.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 규정은 선언적일 뿐 규범적 선언적 성격과 더불어서 재판에서의 규범적 효력도 갖고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을 놓고서 어떻게 헌법을 위배했느냐, 위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재판도 하죠. 사회복지법령은 임의법규가 아니고 강행입니다. 강제로 집행되는 법이죠. 우리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 보세요.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기타 질서에 관계돼서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행되는 것. 임의법규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강행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형법 같은 거죠. 남을 살인을 했어. 남을 뭐 살인했어. 그러면 사람 죽였는데 그 유가족이 쟤 그냥 불쌍하니까 용서해줘요. 이렇게 해서 용서가 되는 문제가 아니야. 무조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강행법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채권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임의법규에 해당하는데, 쟤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내가 쟤한테 돈 빌려준 거 안 받을래. 그거 안 받는 거죠? 안 받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내 마음이야, 당사자가. 자, 그걸 임의법규라고 하더라. 됐죠?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의 사회복지법제는 존재하지 않고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위헌 위법인 사회복지법령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진다. 자, 보시고 무효 취소에 관한 얘기들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위헌 위법인 사회복지법령은 무효 또는 취소, 이것 좀 보세요. 자, 보면은 위헌 위법에 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법원. 우리 재판하는 데 있죠. 그 법원입니다. 즉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과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에 대해서 이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은 그 법률이나 명령을 당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 뿐 그 무효나 취소를 선언할 수는 없다. 자, 다만 위헌 또는 위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수행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무효 또는 취소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잘 들어봐. 무효 또는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이건 법원이야. 그런데 위헌이다, 위법이다를 놓고서 법원이 그것 때문에
무효나 취소를 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그러니까 이 법원은 법에 대한 판단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지, 판단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걸 없애라 말아라라고, 법 자체를 없애라 말아라라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사법부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을 놓고서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을 잣대로 해서 이것이 그르냐 옳으냐에 대한 판단만 해주는 게 사법부, 재판이에요.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이나 위법인 법률 자체를 이건 폐기라고 하는 거지. 폐기. 취소나 무효라고 하는 행위는 이건 법률 행위로서 누가 하는 거야? 이건 법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폐기시켜버리는데, 폐기는 어디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폐기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 위법인 법령에 대해서 이걸 없애버리는 일은,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다? 이거는 국회가 하는 일이에요. 국회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위헌 위법이라 해서 이거를 마음대로 법원에서 판사가, 그러니까 무효 취소라고 하는 행위 판사만 할 수 있는 거야. 법원에서 마음대로 무효 취소해갖고 없애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야. 참 어려운 문제죠. 이걸 누가 풀었을까? 과연 대단한 문제인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수준의 문제를 낼까? 이렇게. 자, 사회복지행정기관의 내부 문서 정리를 위한 지침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법규명령 계속 얘기했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대통령령, 시행령입니다. 7번, 사회복지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 이건 여러분들이 해설란 보시면서 보시고. 8번,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에는 사회복지 관련 조항이 없다. 자, 사회복지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34조에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렇죠. 시민법 얘기 또 나왔습니다. 사회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연한 게 아니고, 자, 수정시민법이, 그죠? 그걸 이제 사회법이라고도 얘기했죠. 시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연한 거죠. 생존권 보장은 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다. 맞죠? 이건 맞는 얘기고. 헌법 34조에 명시가 되어져 있죠. 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사회복지 관련 조약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입니다. 국제법도 법원이라 그랬죠. 성문법원이에요, 얘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왜 받아? 이거는 지방자치단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9번, 사회복지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이것도 위에 있는 내용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풀어봐 주시고. 10번,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게 되어져 있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자, 헌법을 봤더니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야. 없다. 자, 헌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기억을 해 두십시오. 11번.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시군구,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가 광역자치단체, 그게 시도고, 기초단체단체, 그게 시군구죠. 위반해서는 안 되고,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에 의미 있어야 된다. 다 맞네요. 해설란 참조해 주시고. 자, 12번.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도 여러분들 해설란 봐주세요. 13번.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시는 거죠.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자,
법률안의 일부 제의가 안 되고 제의를 요구할 수 없어요.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헌법 얘기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하신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15일 이내에 공포하시는 겁니다. 15일 이내에. 그리고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어떻게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시는 것이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20일이 지나서 효력을 발생한다. 배웠죠? 헌법 53조 제7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제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자,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제기 요구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확정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즉 15일 이내에 공포나 제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라고 되어 있고, 자 14번 자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시행령은 업무소관 부서의 장관이 발한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거죠. 장관이 발하는 건 시행규칙이었었어요.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관해서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이건 총리령의 얘기죠. 부령은 이건 장관님이 하시는 얘기고. 자,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나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그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이니까 이건 장관님이 제정하시는 겁니다. 장관. 명령의 한 종류죠. 국민연금 시행령보다 국민연금 시행규칙이 상위가 아니고 시행령이 시행규칙보다 더 상위죠. 그렇죠. 자, 사회권적 기본권 1번 사회복지에 관한 우리나라 헌법 규정이 아닌 것은, 여러분 헌법 꼭 기억하셔야 돼. 헌법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그래서 헌법 문제 꼭 시험에 나올 거예요. 2번 사회복지법의 성격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무가입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상반되는 게 아니라 상반되지 않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부의 수급권 규정은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건 맞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규정한 것은 사적 부양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적 부양이라는 게 원리라는 게 여러분 공공부조 제도에서 이게 사적 부양이라는 게 공공부조의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보충성의 원리죠. 그러니까 너네 가족이 일단 부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부양을 해줄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사회복지사업법상 인가 허가 승인은 행정행위고,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은 계약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고 이 수급권은 법적인 겁니다. 계약이 아니야. 법적인 거죠. 법적 권리죠. 3번 사회보험에서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거. 자, 이거 지금 정리 엄청나게 해놨죠.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뭐해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이걸 좀 다 보셔야 돼. 다 보십시오. 미안해요. 해설란을 보시면서 총정리하는 거예요. 어차피 법조론에서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 3번 권리구제 있습니다. 얘도 정리 잘 해놨죠? 예, 잘 해놨어요. 미안하지만 얘도 어떻게 법조문을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이 권리구제에 관한 얘기들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고. 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 봐주세요. 권리구제 문제가 시험제 나올 건데 5번, 6번, 7번, 죄송해요. 8번까지 그 다음에 9번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봐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수밖에 없어. 법조문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법제는 결국 법조문을 얼마만큼 내가 많이 여러 번 읽었느냐가 결판을 짓는 거야. 형광펜 갖고서 볼펜 갖고서 밑줄 좀 쫙쫙 그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10번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이것도 맨날 나오잖아. 아우 지겨워. 그래서 이 14회 때 헌법 문제가 그러니까 언제 나왔어요? 9회 때 나오고 14회 때 이제 헌법 전문이 나온 거야. 헌법 전문이. 그래서 보시면은 4번이 답이죠. 국가는 장애인 및 뭐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11번 사회복지와 관련한 헌법의 내용으로 오는 것. 자, 15회 때도 또 나왔어. 그래서 14회, 15회. 그런데 헌법 전문 얘기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우리나라 헌법 전문
자, 전문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쇄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오른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가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행이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렇죠.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 걸려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한다. 이야, 멋있죠? 힘들어. 근데 이 개정이 시험 문제, 전문 얘기가 15회 때 나왔었어요. 이번에 3.1운동도 등장하고 4.19 민주화 이념도 등장을 하죠. 이게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는 5.18 그 헌법 개정을 통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얘기도 이 전문에 넣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법률 제정사 1번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시 사회복지사 자격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국가시험은 도입되지 않았다. 여러분, 사회복지사업법이 1970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 우리 실천론 시간부터 계속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가 등장한 거는 83년입니다. 83년.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자기네들끼리 사회사업가라 그랬어서 사회사업가. 우린 사회사업가야 이러고서 자격증 없는 사람들끼리 그게 사회사업을 했었습니다. 83년에 일부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고, 그리고 이제 97년에 어떻게 전부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1, 2, 3등급으로 규정했어요. 사회복지사 전문성 제고를 하게 해서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면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던 거야. 그러니까 제정 당시에 자격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는 거야. 70년에.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시 사회보장사업이 국민의 자립정신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나 97년 외환 위기 이후 이 규정은 폐지되었다. 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95년에 제정됐던 2012년에 전부 개정을 통해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하며 라고 되어 있죠. 자립지원하며. 그렇죠. 사회참여와 자유실현에 필요한 제도 여건을 조성해서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했고, 그렇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 이거 61년 제정된 거 맞죠?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최저 생활의 보장과 자활의 조성이었다. 여기 목적이, 법의 목적이 어떻게 되냐면은 노령, 질병, 기타 근로의 능력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최저 생활 보장한다라는 얘기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최저 생활 보장 얘기가. 국기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그들의 최저 생활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다. 이 최저 생활 개념이 등장한 게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죠. 사회복지사업법은 2003년 개정 법률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를 평가제 도입한 거는 97년에 도입해서 98년에 처음 했다는 게 행정론에서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자, 2번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기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자, 3번 사회복지법령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봐주십시오. 자, 4번도 봐주시면 되고 5번도 봐주시고 6번도 봐주시고 7번도 봐주세요. 이거 뭐 더 말할 나이가 없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죄송해요. 이렇게 막 띄엄띄엄 한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조하셔서 봐주셔야 되죠. 우리 변천사 공부했었었는데 좀 봐주시고, 사회복지 관련 국제법. 국제법이 이제 10회 때 이후로 이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우리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었는데 그냥 한 문제만 봅시다. 국제노동기구 ILO를 통해서 채택된 거, 우리 사회 보장 최저기준 조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보면은 국제노동기구가 1952년 어떻게 요걸 만들었어요. 의료, 질병, 실업, 노령, 산업재, 가족, 출산, 장애, 유족,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게 참 잘 나오는 건데 9개 부분에서 적용될 사고의 종류와 피고문제의 범위 등에 대해서 최저 규정을 정했다는 거. 이 정도 보시고 자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부터 들어갑니다. 미안해요. 너무 듬성듬성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수밖에 없어. 사회보장 기본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는 상호주의적 원칙이 적용되어진다. 8조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12조에 있는 내용이고 모든 국민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 9조죠. 이걸 사회보장 수급권이라 그랬죠. 사회보장급여 받을 권리 옆에 써놔요. 사회보장 수급권.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아니죠. 이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위원회는 하나다. 국무총리 산하에 누구? 국무총리 산하. 그래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라 그랬죠. 이 사회보장위원회가 두 군데 존재합니다. 일단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데 얘는 시도에 위치해 있고 시도. 그 다음에 이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죠. 얘는 어디 붙어 있어요? 국무총리 산하에 붙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자체는 가장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6조에 있는 얘기죠. 2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보험 비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줄 수 있으시고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있죠. 예, 이게 이제 28조에 있는 얘기 28조 3항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지자체가 부담하고 사회보험의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공공부조는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부담하게 돼 있죠. 3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수급권 우리 사회보장급여 받을 권리가 사회보장 수급권이었었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보장급여 받을 권리를 말한다. 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타인에게 양도, 담보, 압류 안 되죠. 수급권을 정당한 기간이 있는 기간에 구두가 아니고 서면으로 포기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서면. 그렇죠. 수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수권은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정지될 수 있다. 4번 이 운영원칙은 여러분 어디나 정책론에서도 했었었죠. 그래서 보편성, 형평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25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꼭 좀 봐주시고 5번 사회복지보장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국가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그렇죠. 이거 10조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포해야 된다. 그렇죠. 매년 공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옳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기관에 이송해야 되고 사회보장 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된다. 자, 사회보장 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된다. 기억해 두시고 자 6번서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할게요. 법제로는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 거야. 이건 어떤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읽어서 해결을 봐야 돼. 읽어서 많이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해설란에 제가 웬만한 법은 다 끌어다 놨어요. 그냥 원문 그대로를 다 삽입을 해놨습니다. 이유가 뭘까? 읽으라는 뜻이죠. 읽으라는 뜻. 자,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